자, 미나상 konnichiwa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성추행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내어 지금 고백하는 그런 운동이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도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단순한 재미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자극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저도, 그 상대방이 누군지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이름까지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도 미투 운동에 조금 동참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간 사건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다룰 때 제가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DM이나 메일로 감사하다, 너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제가 그 슬픔에 너무 이렇게 동한 나머지 그런 분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실제 성폭력 피해자 분 중에 한 분이 상처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저에게 DM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DM을 받고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경험담을 통해서 혹시나 안 좋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 감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저의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전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도쿄 K짱의 위험한 초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뭐 어떻게 크게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험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솔직히 여자분들이라면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화들을 모티브로 한 이런 영화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 어떤 말을 잘 못하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어. 그런데 경찰서에 갔는데 그 경찰이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스키니진 입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요? 그거 벗기기 힘들 텐데. 왜 소리 안 질렀어요? 소리 질렀으면 누가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알고 나서,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굉장히 정말 막 이런데 뱀이 기어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그 영화이지만 이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지만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라는 거에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부분이었어.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성폭행을 당하시거나 성추행을 당하신 피해자분들이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고백을,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우면서 참 고쳐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도쿄 K짱 개인적으로는 이 미투 운동이 이제 조금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좀 확고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왜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야? 돈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을 제가 보고 나서, 와, 진짜 이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한 어그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사람이 타이핑 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 그 용기 내서 고백한 이 분들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이런 많은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네가 뭘 안다고? 너가 뭐 그런 경험을 해봤냐? 제가 몇 번이나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관해서는 이해한다라는 문장을 쓰질 않는다고요. 하지만 대충 느낌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제가 어떻게 감히 그 기분을 느끼겠냐마는 그래도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한다라고는 문장을 표현하지 않아요. 이해한다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나 겪어봤던 일들을 토대로 이해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도 제가 겪었던 아주 안 좋았던 경험들을 조금 몇 가지 좀 고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저도 용기 내요. 여러분들께 고백을 해볼게요. 저도 미투 운동에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모델 일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모델 일을 하면서 이제 밤늦게까지 촬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늦게 촬영을 하다 보니 근데 그때는 부모님께서 막 이렇게 100%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 사실. 왜냐면 엄마는 굉장히 딸의 교육열이 높으신 분이었고 당연히 우리 딸은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딸이 모델을 하겠다고 하니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혼자 네 힘 닿는 데까지 해봐라 약간 이런. 처음에는 약간 좀 그러셨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좀 허락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밤늦게 촬영이 있어도 매니저분이 바래다 주시거나 아니면 뭐 실장님이 바래다 주시거나 그러는데 이제 조금 그렇지 못한 날은 제가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을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날은 조금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그날 어떤 프로필 촬영 때문에 굉장히 얇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약간 조금 굽이 있는 힐을 신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촬영 때마다 머리 염색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머리 염색도 약간 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키도 굉장히 컸고 170이 넘는 상태였고 그때 또 프로필 촬영이고 무슨 촬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고등학생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 자, 저희 집이 이제 뒤에 정문이 이렇게 있고 뒤에 후문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꽤나 커서 후문이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있었고 이 후문 앞에는 8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굉장히 넓은 도로지.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저희 아파트가 이제 그 끝쪽에 있어가지고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끝쪽으로 들어가는 걸 좀 불편해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날은 그냥 후문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자라는 생각에 후문으로 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후문에서 내렸죠.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후문 하나, 이쪽에 후문이 하나 이쪽에 후문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그 후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잔디밭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었어. 그 후문으로 들어오는 데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다리가 하나 있었고. 근데 이제 택시에서 내렸는데 어떤 남자가 그 잔디밭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 계시는 거야. 이렇게 앉아서 흉내를 내드리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잔디밭에 앉아서. 그래서 뭐지? 누구 기다리나 싶었어. 그리고 그게 아파트가 되게 신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아파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되게 좋은 아파트였는데 설마 이상한 사람이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저는 택시에서 내려서 이제 그 사람이 앉아있는 이 잔디밭 이쪽에 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말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는데 순간
나도 고등학생이었고 10대였는데 이 사람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배터리가 없는 거야. 그래 그때 스카이 핸드폰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스카이 핸드폰 예전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라색 버튼, 이게 색깔 나는 그 핸드폰이 있었어요. 하얀색 바탕에. 그래서 핸드폰을 키거나 핸드폰을 딱 만지면 이렇게 보라색 버튼이 나오는 그 기종이었어. 그런데 순간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내가 지금 핸드폰을 켜고 있다, 핸드폰을 들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핸드폰을 딱 켰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꺼지는 거야.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그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무서워하면 안 돼, 무서워하면 안 돼, 무서워하는 걸 이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내가 뒷걸음질을 조금씩 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저기요 몇 시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쫄았나? 그래서 지금 몇 시인데요? 라고 했어. 그때 시간이 아마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0시 37분이었나 32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근데요 이러고 나한테 다가오는데,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냄새가 났으면 내가 이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일어나 보다 그러면서 밀치고, 이제 술 취한 사람이니까 밀치고 막 도망가야 될 텐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술 냄새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그 나이, 어린 나이에 약을 했다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야. 왠지 본드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실제로 본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때 배달하시는 분이 2명이서 얼굴이 새게 들려서 막 이러고 나오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이 본드 냄새가 가득했었거든. 내가 중학교 때. 난 그래서 그걸 봐서 그 사람들의 특유의 분위기를 내가 알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저요 총각인데요. 저 총각이에요. 맥주 한잔 하실래요?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저 총각인데요를 계속 말하는 거야. 저 총각인데요. 맥주 한잔 먹을래요? 저 총각인데요. 근데 원래 사람을 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되게 약간 조금 후줄근한 잠바, 약간 이런 오리털 같은 잠바에다가 머리도 감지 않은 약간 그런 행색의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는 한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보였어. 자꾸 내가 왜 이러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팔을 확 잡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내 팔을 잡는데 이 감촉이 진짜 벌레 기어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날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자꾸 내가 왜 이러세요? 내가 막 이랬다?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한테 끌려가면 나는 끝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 어딘가를 만지려고 할 때 내가 그 뒤에 8차선 도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차도 없는 거야.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횡단보도까지 가려면 조금 더 걸어야 돼. 이 사람 잡힐 것 같은 거야. 갖고 내가 죽자라는 생각을 했어. 차라리 죽자라는 생각을 한 거야. 차에 치여 죽자. 차라리 내가 이 사람한테 강간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차에 치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내가 그 8차선 도로를 막 뛰었어. 그냥 막 뛰었는데 왜 우리가 공포 영화 보면은 뒤에 보면 왜 뛰지 왜 뒤를 쳐다보고 난리야 이러잖아.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되잖아. 뒤를 보게 돼요. 이 사람이 날 얼만큼 쫓아왔는지 확인을 하게 돼.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막 뛰고 있었어. 내가 굽 있는 힐을 신었다고 했잖아. 막 뛰고 있었는데 뒤를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뛰어오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날 막 쫓아오는 거야. 하고 내가 그러니까 목소리도 안 나와. 여러분 너무 사람이 당황하면 있잖아. 그래서 팍 뛰었는데 저기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아줌마! 이러면서 내가 막 뛰었어. 그래서 내가 막 거기 들어갔어. 지금 말하면서도 굉장히 조금 토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아줌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남자가 계속 나한테 저기 총각인데요 그럴 때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버튼을 계속 눌렀어. 그러면서 계속 누르는데 이 사람이 내가 겁에 질린 것도 이 사람이 알고 있었고 내가 지금 그냥 마구잡이로 핸드폰을 누르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엄마라고 하고 싶은데 그 스카이 핸드폰이 꺼질 때 띠리리링 기억 안 나는데 그 소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조건이 완벽했지. 밤이었고 아무도 없었고 깜깜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쨌든 그 포장마차로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왜 그러니? 왜 그래 무슨 일? 어떤 남자가 저한테 잡으면서 술 먹자 그러고요. 맥주 먹자 그러고요. 그리고 자꾸 총각이라 그러면서요. 저를 막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막 그랬어. 근데 포장마차 아주머니 덕분에 다행히 넘겼어요. 근데 그 포장마차 안에서 아줌마가 일단 몸이라도 좀 놓기라고 괜찮냐 그러면서 오늘따라 요새 왜 이렇게 얇게 나왔어 하면서 오뎅 국물도 주셨어. 그래서 그걸 마시고 있었는데 그 목구멍에 돌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국물인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아있었는데 아줌마 저 어떡해요? 저 핸드폰 배터리도 없고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줌마 집 장사해서 너도 같이 가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후문이 2개니까 이쪽 후문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줌마 저 갈 때까지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알았대. 내가 언제까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 가뜩이나 부모님은 모델 일을 반대하는데 이런 일까지 경험했다고 하면 모델 때려쳐 그렇게 뻔하고 나는 모델을 그만두기 싫고 그럼 어떡해.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누군가 남자친구 그때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고 뭔가 모든 안 좋은 악조건이 다 겹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포장마차 안에 있다가 이제 아줌마가 못하니까 빨리 뛰어가라고. 아줌마가 중간에 그 새끼 오면 아줌마가 처리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었어. 내가 이제 그 실 소리가 나니까 신발을 벗고 횡단보도고 나발이고 그 8차선 도로를 겁나 막 뛰었어 막. 그래서 막 뛰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 눈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나오는 걸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나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그 사람이 아까가 똑같은 포즈로 이 포장마차를 그러니까 이 후문이랑 이 후문 중간에서 포장마차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잔디밭에 앉아서.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졸라져서 진짜.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 우리 집이 13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타고 나서 이 사람이 혹시나 쫓아올까봐 내가 막 7층 눌렀다가 13층 눌렀다가 15층 눌렀다가 막 이랬어. 근데 이제 계단으로 가면 우리가 그 계단식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이 있고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런데 계단식 아파트는 센서가 켜지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그것도 15층, 14층에서 이렇게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13층에 있다가 12층에 있다가 그 센서 또 볼까봐 혹시. 그래서 그러고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족은 자고 있었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방불도 못 켜겠는 거야. 방불 켜면 걸릴까봐. 그래서 그 정장을 입고 침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벌벌벌벌 떨어오는데 진짜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몰라. 내가 이렇게 당한 건 아니지만 성폭행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 당할 뻔한 순간까지 왔을 때 사지가 떨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잡았던 여기랑 어깨 이런 데가 진짜 그 감촉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진짜로. 그대로 남아있어. 이렇게. 왜 따뜻한 데 있다가 누가 차가운 손 만진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이 부분만 되게 차가운 공기가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계속 뭔가 남아있어. 그리고 내가 혼자 막 울었어. 계속 울었어.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조건 이제 그때부터는 택시 타고 이제 무조건 아파트 앞에서 내리고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이제 호주에 유학을 갔었을 텐데 아니다. 호주 가기 전에 제가 모델을 했다고 했잖아요. 모델을 하면 이제 오디션을 볼 거 아니야. 오디션을 보는데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교복을 입고 학교 끝나고 오디션 시간이 어떻게 사복을 못 갈아입으니까 교복을 입고 갔어. 가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한중일 합작 영화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오디션을 보는데 막 들어가니까 막 포스터 막 붙여있고 그리고 신인 배우를 한국에서는 이제 신인 배우를 발굴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본 거다. 뭐 주연까지는 아니지만 뭐 주조연 정도로 역할을 이제 그런 오디션을 보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러 갔는데 되게 눈에 구렁이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내 연기를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디션에 딱 들어갔어. 내 그 친구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 친구도 모델하는 친구였어요. 들어갔는데 처음에 돌아보래. 돌았어. 그리고 자켓을 벗어보라는 거야. 마이를 벗어보라는 거야. 교복 마이를. 그래서 교복 마이를 벗었어.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 했지만 그래 이제 배우면 카메라에 잡혀야 되니까 몸매 쉐입을 보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뭐 한번 돌아봐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쪽에 앉아 계시던 뭐 카메라 감독이라 그러는지 아니면 뭐 PD라는지 누구였지 모르겠어. 그 기획사 실장이었나?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지도 몰라. 나는 그냥 내 기획사에서
끌고 온 거니까. 이 사람이 누구고 소개를 안 시켜주니까. 근데 갑자기 나를 이렇게 만지더니 이제 어깨라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휙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려. 내가 몸이 돌아가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날 아래 위로 이렇게 보더니 몸매 나쁘지 않네. 그러면서 엉덩이를 툭 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지? 그래서 순간 이게 뭐지? 그래서 근데 어떡해, 오디션이니까 웃었어. 그리고 그때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이 좁다면 좁으니까 내가 여기서 깽판 치고 나가면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곳이 또 안 좋게 일을 안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발이 넓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소속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일을 주지 않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도 막 되면서 그 순간 오만 잡생각이 막 드는데 가만히 서 있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준 대본을 이렇게 대본을 읽고 그 연기도 안 봐. 대충 됐어. 그래서 카메라 보고 웃어봐. 돌아봐. 계속 몸매만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갔어. 그리고 이제 오디션을 끝나고 나가는데 내가 표정이 되게 굳어 있었어. 거기서 웃었는데 웃어야 되니까 뽑히고 싶잖아. 그래서 밖에 나가는데 내가 나를 데리고 온 그 카메라 거기 우리 기획사는 아니고 어쨌든 그 오빠가 나를 데리고 온 그분이 계셨는데 그 팀장이 있었는데 팀장 오빠가 있었는데 그 팀장 오빠가 왜 그래 나한테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내 친구도 그래서 내 눈치만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사람이 그랬다? 이제 나가서 오디션은 끝나고 나갔는데 악수를 하재. 그냥 악수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악수할지 보이는 거야. 근데 악수를 하면 그냥 이렇게 쉐이킹하고 그냥 심플하게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 악수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면 이게 내 손이고 이게 그 사람 손이면 악수를 딱 하면 있잖아. 네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 한 3명인가 있대. 4명이 있어. 첫 번째 감독, 둘째 카메라 감독, 셋째 PD, 넷째가 뭔지 아니? 넷째가 작가. 그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이러면서 나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내가 쳐다봤어 이렇게. 그랬더니 스폰서야 이러는 거야. 스폰서가 있어야 네가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고 더 좋은 촬영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야. 너 잘할 수 있겠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 거기서 그냥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계속 손을 이렇게 하면서 잘 보여야 될 사람이 감독이랑 카메라 감독은 널 예쁘게 찍어주니까. 그리고 PD 방송 작가 잘 보여야 되는데 뭐 영화 작가든 드라마 작가든 작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스폰서라는 말을 나한테 했을 때 와 이게 정말 그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거구나. 이런 게 정말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잘할 수 있니? 내가 해서 이렇게 하고 참고 그래 가 이러면서 이렇게 툭 치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내 귀를 툭 치고 이렇게 탁 하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너무 울고 싶은데 내가 울면 이 팀장이랑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미안할 것 같은 거야. 그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철이 빨리 들었는지. 그래서 내가 그냥 꾹 참았어. 그러니까 내 친구가 괜찮아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여름 받는다. 내가 막 이랬어. 그랬더니 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팀장님 들어가니까 저보고 많이 벗으라던데요. 얘한테도 많이 벗으라 그랬어요. 그 연기는 보지도 않고 몸매만 보던데요. 이거 정말 한중 합작영화 하는 거 맞아요? 내가 막 이랬어. 그랬더니 맞아. 근데 어떡하냐 미안해서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잡았다 미안하다 이러는데. 그리고 스폰서나 이런 얘기 저한테 왜 하는 거예요? 근데 팀장님이 잘못은 없는데 말하다가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이 사람이 또 만졌던 이런 느낌들 내 손 막 씻고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자르고 싶었어요. 정말 그 좀비가 물리면 피해 가서 막 이렇게 좀비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내 잡은 손에 이 병균이 막 내 핏줄을 타고 나한테 막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 자르고 싶은 느낌이어서 사실은 그런 경험은 있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랑 친한 언니는 잡혀가가지고 호텔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그 스폰서랑 잘하고 막 이러면서 악덕 그런 기획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했고, 되게 많이는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되게 부지기수였어. 오디션 보러 가면은 몸매만 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 경험도 있죠.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시행사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뭐냐면 이제 그 시공사는 건물을 만드는 걸 시공사라고 그러고, 시행사는 그 건물에 있는 이제 어떤 매매 이런 거를 이제 파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행사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처음에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인턴으로 들어갔고, 이제 저는 이제 영업을 하는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사장이 있었어. 사장이 있었는데, 제가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에서 일을 했으면 제가 진짜 억대는 벌었을 정도로, 그때 그 건물에 내가 그 계약을 몇 건을 3개인가 4개를 했어. 뭐 어디 쇼핑몰 뭐 이런 걸 4개를 내가 계약을 해놨단 말이야. 물론 거기 부장님도 조금 도와주셨고. 그래갖고 계약을 했는데 나는 수수료도 없어. 왜냐면은 인턴이었고, 거기서 뭐 하면은 몇 퍼센트 이런 게 없었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장님 아들이 2명인가 있었는데, 그 장남이 나랑 동갑이라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래요? 그랬는데, 그 사장이 약간 뚱뚱하고 되게 기름지게 생겼고, 눈썹도 약간 이렇게 붙여 눈썹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얼굴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기신 분들. 그냥 그 새끼라서 제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 동갑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뭐 미스김, 막 이러면서, 미스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미스김, 미스김은 키도 크고 예쁘고, 미스김 보면 우리 아들이 생각나,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나를 터치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가뿐하게 어깨였어. 내가 어깨 정도야. 근데 느낌은 굉장히 안 좋았지. 근데 이렇게 툭 치는 게 아니라, 미스김 수고가 많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주물주물 거리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것처럼. 내가, 괜찮습니다. 내가 그랬어. 괜찮습니다. 했더니, 이거 뭉쳤는데,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저 젊잖아요. 말하면서 그냥 넘어갔어. 그런데 이제, 머리카락을 터치하기 시작한 거야. 미스김은 머릿결이 참 좋네. 샴푸 못 써. 이러면서 내 머리카락을 짚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딸 같아서. 샴푸 냄새 못 쓰냐는데 뭐 이렇게 민감하게 굴어? 이러면서 나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이러세요? 이러는데 나는 여기까지 말했었어. 이러시는 거 지금 성추행입니다. 성추행 제가 지금 신고할까요?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닥치잖아? 그런 말이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래, 내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내가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하자. 기분은 더럽지만 막 이러면서 그냥 참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다른 손님이 있는 앞에서 그래. 꼭 둘이 있을 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손님,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뭐라도 못하는 그 상황을 만드는 거야, 이 사람. 그러면서 이러면서 미스김 커피 좀 하나 타봐, 이러면서 엉덩이 치는 거야. 내가 거기 격려 언니가 있었는데, 이제 맨날 격려 언니한테 커피를 이제 타라고 맨날 시키는 거야. 지가 타 먹으면 되지. 지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나한테는 이제 그런 일을 안 시켜서 내가 그때 일을 잘하니까 홍보팀장으로 막 명함도 내주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막 내가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 치는데, 그 손님 앞에서 계약하게 막 이럴 때, 내가 네, 여기 커피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미스김이 타주는 커피가 맛있다고 막 이지랄 하면서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은, 미스김 점심 먹자. 점심 뭐 먹을래? 전 순댓국밥 먹겠습니다. 그래서 시켜 한 다음에 갑자기 내 엉덩이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샌드백 치듯이 이런다? 그 사람 너무 어이가. 막 이렇게 치는 거야. 내 엉덩이 이렇게. 미스김 오늘 짝 붙는 스키니 바지, 스키니란 말 모르겠지. 짝 붙는 바지 입었네. 백바지 입었네. 그래서 이것 때 역시 이러면서 엉덩이를 샌드백 치듯이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뭐 이렇게 정색을 해. 그래서 내 아들 같아서 그래. 내 아들이랑 미스김이랑 동갑인 거 알지? 아들 같아서 그래, 아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엉덩이는 좀 아니죠. 내가 그랬어. 했더니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이러더라. 그러면서 둘이 있을 때 굉장히 끈적거리는 눈으로 나를 보고 막 문자하고, 밤에 퇴근하면은 퇴근했냐고 막 이러면서, 집에 잘 도착했냐고 막 이러면서 이런 문자를 막 보내고. 그러니까 끈적한 문자는 솔직히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보내? 저녁 8시 8시면 괜찮아, 집에 가면. 근데 내가 8시 분명히 지나서 내가 퇴근을 한 거 지가 CCTV로 보면 알 거면서
자꾸 막 10시, 9시 40분, 막 요런 때 있잖아. 11시 되기 전에. 요럴 때 자꾸 가끔씩 카톡을 보내는 거야. 카톡이 아니라 문자로 보내는 거야. 더럽다 하고 내가 일을 그만두려고 그랬어. 근데 다른 부동산에서 나를 스카우트한 거야. 혹시 부동산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시냐 그러면서 저희가 오시면 저희는 퍼센트 있는데 지금 몇 퍼센트 드세요? 나한테 이러는 거여서 저희는 퍼센트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그냥 그래서 그런 거 없고 저희는 월급제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면서 이런 인지를 그러면서 막 다른 부동산에서 이렇게 앞에 막 이렇게 시인사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막 나한테 데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만뒀어 거기를. 내가 그 사장한테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계약할 때 인턴 3개월 채우는 거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못 그만둔다고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냐고 내가 그러는 거야 나한테. 더럽게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 계약서 어디에 써있는데요? 좀 보실래요 저랑 같이? 내가 전화로 말했거든. 계약서 어디 써있는데요? 저는 계약할 때 그런 글 못 봤고요. 그리고 그런 계약이 있는 회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 하세요? 내가 그랬어. 했더니 못 그만둔대. 그러면서 월급도 못 주겠대. 아니 제가 일한 월급은 받아야 되는데 왜 못 주시겠다고 하냐.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했더니 아니 왜 그러네. 미쓰기 왜 그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막 이러는 거야. 자꾸 내가 말하기가 너무 목구멍까지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더러운 거야. 네가 나 만졌잖아 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기분 더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너무 멀기도 하고 저랑 조금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했더니 아니 왜 일 잘하다가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 월급 할 때 저 뭐 다른 그 앞에 시행사에서는 뭐 퍼센테이지 준다는데 회사님이 저한테 약속하셨던 뭐 계약 하나 할 때마다 돈 주신다고 했던 거 그거 꼭 챙겨주시고요 했더니 그거 100% 다 받아가려고 그러냐 나한테. 그래서 아니 약속을 하셨으니까 제가 받아가는 건 맞는 거죠.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혼자 계약한 것도 아니고 부장이 도와줬는데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거 거의 제가 계약한 거 맞고 부장님이 도와주신 거는 맞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제 이름으로 계약한 거잖아요. 제가 손님 모아서 한 거잖아요 했더니 손님 유치해서 한 건데 왜 갑자기 말이 달라지시냐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욕심이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그럼 부장님이랑 반반 할 테니까 어쨌든 잘 해달라고 했더니 계속 안 놔주려는 거야 나를. 일단은 그럼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그 내가 사장님이랑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정말 제가 그만둔 얘기 듣고 싶냐고 했더니 듣고 싶대요. 제가 사장님이 자꾸 저 엉덩이 만지시고 제 귀 만지시고 제 머리카락 냄새 자꾸 맞추시고 제 목에다가 자꾸 코 대시고 자꾸 그러시는 거 싫어서 그래요. 사장님 그거 성추행이에요. 내가 그랬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는 게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성추행이에요 라고 말하기까지가 내가 굉장히 큰 단어를 내뱉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이 말을 내뱉으면 법적으로 가는 건 아닐까? 그럼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이 많고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변호사를 쓰면 내가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막 증거도 없는데 막 온갖 생각이 들면서 근데 성추행이란 말이 딱 어떻게 여기 딱 꼴락 이렇게 나왔어. 성추행이란 말이. 내가 뭐 흥분한 걸 수도 있고 내가 모르겠어. 어떻게 그 단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말을 못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겪지 않고서는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왜냐면은 한국인 취업도 힘든데 뭐 또 잘릴까봐 무서워서 말을 또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가 우회가 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게 진짜 그런 현실이야. 나는 근데 그만둘 생각으로 말한 거니까 될 대로 되라 막 이 생각이었어. 그래서 막 그거 안 쳤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니? 사안이 왜 모르세요? 거기 일하는 경련이도 받고 부장님도 봤는데 그 사장님 저한테 자꾸 아들 생각나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혹시 딸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장님 딸한테 엉덩이 막 샌드백으로 막 이렇게 샌드백처럼 엉덩이를 막 주먹으로 막 치고 귀 만지고 머리 냄새 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은 좋으세요? 저 솔직히 진짜 많이 참았어요. 사장님도 자기가 한 거 알면서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내가 막 쏟아냈어. 근데 그 쏟아내면서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섞이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그걸 다 울분을 토해했던 것 같아. 막 호주에서 있었던 일.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적이 누가 잡혀갈 뻔한 적이 있었던 일들.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던 일들이 막 생각나면서 막 이제 진짜 방언이 터진 거야. 그 사람이 당황했나 봐. 성추행이라는 말을 자기가 들을 줄 몰랐나 봐. 내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던 거야. 이 사람도.
제가 늘 그래 왔으니까 나도 참을 줄 알았던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기는 또 내 친구가 소개시켜준 데였고, 내 친구는 거기에서 약간 조금 연결되어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랑 나랑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얘를 자르거나 그럴 텐데 내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내 친구가 나를 여기 한번 일해봐라고 내가 면접을 보게 됐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몰랐어. 몰라 그냥. 나는 그냥 억울했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친구가 너 때문에 잘렸잖아 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럼 난 걔랑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리도 없고. 내 친구는 나를 이제 나중에 말을 했지. 근데 여전히 그 친구한테 제이라고 하면, 제이야 너 사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질러버렸다. 근데 미안하다. 너한테 그 사람이 너한테 막 못되게 굴어도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미 저질렀다. 나는 근데 그걸 못 참았겠어서 다 터뜨렸다. 나 회사 그만뒀다. 미안하다. 네가 나 이렇게 면접까지 보게 해줬는데 미안하다 했더니 아 괜찮아 잘했어. 막 이러면서 그 새끼 어차피 회사 잘 안 나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월급을 받으라. 월급은 그러면 이렇게 얼굴 보고 주겠대. 내가 그냥 통장으로 붙여달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미스김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얼굴 직접 보고 사과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는데 갔어. 근데 사과를 한대. 악수를 하자는 거야. 내가 괜찮습니다 했더니 악수를 하는데 이러면서 또 이지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냐? 내가 그 부동산에서 계약한 거 있잖아. 그 건물 4개 계약한 거. 거기서 인센티브 30만 원인가 주고 하나당 100만 원 준다고 했으면서 30만 원 주고, 그리고 금강제와 문화상품권 줍디다. 금강제와 문화상품권 7만 원짜리였나 뭐 얼마짜리였나 그거 줍디다. 한 장인가 2장. 그렇게 받고 나왔어요. 그래 내가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 이런 것도 경험인데 그래 내가 그냥 그냥 경험했다고 치자. 다음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지금처럼 나는 좀 떳떳해지자. 너 잘못한 거 없다. 고개 들자. 이러면서 그 돈을 받고 나오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막 신고할까? 막 이러면서 신고할까? 막 내가 그래서 위자료라도 받을까? 막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그만둬야 되는 건 저 새끼인데 저 새끼가 사장이니까 지가 그만두면 직원들이 어떡해.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막 그래서 그날 막 이렇게 친구랑 만나서 소주를 먹는데 그 소주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